김포시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경기도민 6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시장에 이어 구리시장을 만나 편입을 논의하는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 통합기획 정책을 두고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규제 강화로 인해 매매 수요자가 전세로 몰리면서 전셋값 고공 행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포시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경기도민 6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같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시장에 이어 구리시장을 만나 편입을 논의하는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김포시가 던진 서울 편입 논의 내년 총선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도민들의 생각을 물었더니 김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경기도민 66.3%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반대한다도 50%가 넘었습니다. 반면 찬성한다는 29.5%로 반대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73.8%로 반대 의견이 가장 높은 가운데 50대와 30대, 10대와 20대 등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70% 이상의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군별로는 의왕시가 73.5%로 반대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고 파주와 양주, 화성시 주민들도 70% 넘게 편입을 반대했습니다. 반면 편입 찬성 의견은 편입이 거론되고 있는 광명과 구리, 하남과 김포 등 4개 도시가 각각 1위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경기와 인천은 65.8%, 서울은 60.6%가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시장에 이어 최근 구리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을 논의하는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변에 있는 인접도시들이 서울 대도시권에 같이 생활권으로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구역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결책의 그런 개선이라든가 뭐 생활권의 그런 여러 가지 강한 연결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게 한계였어서. 한편 앞서 전해드린 조사는 경기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70%, 유선 3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7%, 표본 오차 95%의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신속 통합기획 정책을 두고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속 통합기획 정책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압구정과 대치동 아파트가 대상지로 선정된 데에 대해 지금 시기에 이런 지역에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은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공모에서 탈락한 곳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규제 강화로 인해 매매 수요가 줄면서 전세로 몰린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리아 부동산 경제연구소 이재경 대표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전셋값이 지금 25주 연속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 같은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매매값은 주춤하고 전세값은 강세이네요. 예를 들어서 목동 아파트 14단지 전용 75제곱미터를 보면은 매매값은 11억에서 12억 선인데 전세값은 3억에서 3억 5천 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32%에서 35% 수준이죠. 전세를 안전하게 살면 참 좋은 장점이 많지요. 요즘 각종 세금 안 내지요. 청약 가점 좋아지죠. 요즘처럼 불경기에는 한 번 연장을 하면은 4년까지 살 수 있지요. 좋은 지역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은 매매값은 올라도 전세값은 안 올라요. 요즘처럼 돈값이 높을 때는 집주인이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거든요. 아파트가 좀 오래되어도 도배장판만 하면 새 양복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만합니다. 네, 전세 사기 이슈 때문인지 빌라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죠. 또 서울을 중심으로 빌라 전월세 거래도 급감했다고 하던데 이로 인해서 이런 수요가 아파트로 좀 몰리는 탓도 있을까요? 네, 서울의 주택 구성을 보면은 아파트가 52%, 다세대 연립이 한 12%, 단독주택이 29%, 그 외 오피스텔인데 전세 사기는 주로 빌라와 다세대에서 많이 발생하죠. 전세 가격과 융자를 살펴보면은 약 90%에 육박을 해요. 법원 최근에 발간한 사법연구원에 따르면은 지난해 접수된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 접수 건수가 3,720건인데 21년에는 3,418건보다 302건이 증가한 접수 건수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전부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계약력을 잘 갖추지 못하면 다른 채권자하고 예당을 나눠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금은 융자와 더 합해서 시가 60%가 넘으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세권 근저당이나 아니면은 보증보험을 꼭 들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중개사를 선택할 때도 개인 사업장은 2억까지 피해 보상이 되고 법인은 4억까지 피해 보상이 되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10,000건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셋값을 더 밀어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서울 전세 시장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요즘 우리 경제를 보면 좀 불안불안해요. 전쟁과 테러 지진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서울에 내년 입주가 1만 건이 안 된다고 하는데 원래 예년에 보면은 24,000건 정도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미국 연준에서는 물가 잡겠다고 자꾸 금리 올리고 그래서 달러와 채권은 오르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1,900조라고 하고 돈은 신용인데 강원도 레고랜드 사건 이후로 신용 경색이 되어 PF가 안 되어서 아파트가 잘 안 지어져요. 돈이 돌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즘 증권사를 보면은 중위권, 중순위권의 그 채권이 12에서 13%를 준다 해도 돈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돈은 눈이 달려서 좋은 곳, 안전한 곳으로만 찾아가거든요. 시장이 작동되어야 서민들이 먹고 살아요. 시장을 돌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리아 부동산 경제연구소 이재경 대표였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폐교인데요. 학령 인구의 감소는 곧바로 학교의 존립으로 이어지고 결국 남게 된 폐교는 지역에서는 애물단지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폐교를 다시 지역의 중심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딜라이브 신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양평군 청운면의 한 폐교입니다. 지난 2000년에 폐교된 후 2007년부터는 태권도 지도자 수련원으로, 2018년부터는 힐링마을, 이후에는 청소년 범죄 예방 체험학교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캠핑장으로 운영되던 또 다른 폐교입니다. 이곳 역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근의 또 다른 폐교는 운영자가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데 거는 걸로 유지할 정도지. 예. 폐교 자체가 사람 떠난 데라서 예. 사람 오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역 주민도 없고 그래서 폐교가 됐는데 거기서 무슨 돈이 되겠어요. 수익을 위해서 폐교를 활용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다양한 방법으로 폐교를 활용하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일부 받는 공공의 목적을 가질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지역 연계 교육과 학교 밖 자연 학습을 시행하는 경기 이룸학교 강천에서 놀자는 폐교에 다시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와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접한다는 게 일단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관심도도 높아지고 집중도 좋아지는 거고. 최근 인구 감소 지역에 지역별로 100억 원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기획하고 있는 양평군은 세부 계획에 폐교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평군에는 현재 13개의 폐교가 있고 이 중 10곳이 체험사업 대상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양평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단월 지역에 2개 학교가 우리가 군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도시계 전문가들은 폐교를 단편적으로 수익 모델로만 접근하면 성공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져야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양천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학생을 불법 촬영한 현직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천경찰서는 13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학원 강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강사는 지난 10일 오후 6시 40분쯤 양천구 신정동의 한 학원 화장실 창문 내부에 손을 넣어 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벌여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 지역 고등학교에서 독감 발생으로 결석한 학생이 300명을 넘어 수험생들의 건강 관리가 요구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독감으로 결석한 고등학생 수는 329명으로 지난해 3명에 비해 1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 2일부터 수능 일주일 전인 8일까지 독감에 걸려 등교를 포기한 학생도 170명에 달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아동 청소년 중심의 독감 환자가 최근 5년 대비 최대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호흡기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소화기 확대 설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소화기 설치와 소방도로 확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2023년 3월 기준 서울시 전통시장은 369곳으로 전통시장 한 곳당 9.8개의 소화기가 설치돼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거나 보이는 소화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